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 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테라스에서 커피 한 잔이랑 같이 여러분들이랑 이야기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지니쌤의 즐거운 초등 영어. 자,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세요? 저는 여기 전남 구례라는 지역,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이들이랑 지금 농촌 유학을 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곳에서 유튜브 활동도 하고, 그리고 책 집필도 하고요. 그리고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기 뒤에 배경 보시면 지금 저희 집 테라스인데요. 굉장히 좋죠? 녹음이 짙게 물들어있고, 그리고 새소리도 나고요. 벌레도 있고 풀벌레 소리도 나고, 꽃들도 굉장히 예쁜 꽃들이 많아요. 그래서 벌도 많아요. 네. 자, 그런데 이곳은 스트레스 프리일까요? 여러 가지 다른 서울에 있었을 때보다 저는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낮은 걸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학교에서 거의 스트레스 없이 정말 즐겁게 뛰어놀다 와요. 하지만 집에 오면은요, 집에 오면 제가 이제 정해놓은 규칙적인 그런 할 일들이 있어요. 그 할 일들은 반드시 해놓고 아이들이 뭐 다른 활동을 한다거나 쉰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전남 구례까지 내려와서 농촌 유학이라는 이렇게 좀 자연과 어우러져서 놀 수 있는 이 환경에서도 학업이라는 것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초등 시기에는요, 학업에 지식 습득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 습득 이외에도요, 여러 가지 태도, 자세,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관념들을 익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자기의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방법, 즉 자기 조절력을 키우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두 가지 유형의 학부모님을 만났어요. 한 학부모님은요, 아이가 스트레스가 좀 많은 것 같은데 학원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학원 시험이라든지 숙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학년이 올라가니까 그 스트레스는 사실 피할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고, 그 다음에 학원을 끊는 순간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아이가 뒤처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 스트레스 속으로 계속 아이를 밀어넣고 계신 학부모님이 계셨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끊었을 때 대안이 없다라는 이제 고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학부모님은 또 되게 상반되게 극단적이었어요. 그분은 우리 아이가 공부 얘기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최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저는 아이한테 공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이가 스스로 하게끔 그냥 둡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경우 다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라고 대답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초등 시기의 스트레스에 대한 부모님의 대처는요, 과도한 스트레스를 아이가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모르겠어. 나는 지금 진도가 더 중요해. 이 아이 스트레스는 나한테 큰 중요한 요소가 아니야. 나중 되면 알게 될 거야. 지금 한 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걸이라고 하고 모른 척 해버리시는 그런 케이스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겠다라는 이유로 어떤 가르침도 어떤 것들도 아이들한테 넣어주지 않고 그냥 회피만 해버리시는 그런 부모님의 형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초등 시기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 아이들이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일정 부분 안 받을 수 없어요. 그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조절하는가예요. 조절을 어떻게 해주는 건지 그걸 알려주고 그 방법을 같이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결국 제가 그 후자에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전혀 받지 않게 그렇게 키우셨던 부모님은 현재 아이가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학업이 좀 많이 결손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좀 초래하게 되고요. 첫 번째 그 과도하게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냥 놀이치료 이런 것들을 좀 받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혹시 내가 이런 쪽에 가깝지 않은지 또 이런 쪽에 가깝지 않은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 아이의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그리고 관리하고 풀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반드시 신체 활동 그리고 야외 활동을 하셔라입니다. 자, 스트레스를 아이가 받는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좀 풀어준다고 어머님들이 어떤 걸 요즘에 많이 하시냐면요. 뭐 유튜브를 보게 해준다거나 게임을 하게 해준다거나 그런 식의 보상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것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좋지 않아요. 네, 특히 아이들이 전두엽이 발달을 아직 하기 전인 아이들이 이렇게 미디어 시청이나 또는 이렇게 게임 같은 것들에 좀 쉽게 빠지게 되는 중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면은 그런 것들은 오히려 제거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숙제를 하다가 중간에 잠깐 휴식 시간에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로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나 유튜브 시청 이런 것들로 보상을 주시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보상이 필요한 친구들인 경우에는 모든 숙제를 다 마치고 나서 오후에 그 시간에 일정 시간을 정해 주셔서 그때 하시거나 또는 주말에 몰아서 하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부와 공부 사이에 그런 미디어 시청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셨을 때는 아이가 휴식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뇌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반드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기 위해선 초등 시기에는 바깥에서 조금 햇빛을 받으면서, 그리고 산소 공기 받으면서, 그리고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도 충분한 운동량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밤에 또 학원 다 갔다 와서 엄마랑 같이 또 아빠랑 같이 가족끼리 산책을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간단한 줄넘기 있죠. 줄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야외 활동을, 지금 시기가 정말 너무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아주 덥지도 않고요. 열대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조금 아이들이랑 야외 활동 많이 하시고, 저녁에 좀 그러기 힘들다, 맞벌이 부부라서 좀 아이들 그렇게 관리하기 힘들다 하시면 주말에라도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 그런 예체능 말고요. 학원을 다니는 예체능은 아이들이 그 학원의 개수에 다 포함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놀러 가는 행동이라기보다는 그거 자체도 약간의 스트레스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릴렉스된 상태에서 아이들을 가족들이랑 같이 이제 야외 활동 하시는 거, 그것도 좀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은요. 아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좀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림이 돼도 좋고요. 악기가 돼도 좋고요. 근데 악기를 좀 다룰 때, 처음에 우리가 초반에 악기를 배울 때는 그 과정들이 조금 힘들죠. 힘드니까 아이들이 좀 지쳐할 수도 있고 하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정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그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아주 큰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또는 미술, 이런 예체능 활동을 가정에서 좀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아이가 미술을 너무 싫어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미술 좀 그릴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미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음악은 이제 악기 다루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그것도 좀 좋아하는 편이고, 또는 이제 노래를 부른다거나 크게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뭐 춤을 춘다거나 이런 거, 음악을 듣는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갈 수 없을 때는 안에서 자기만의 취미 생활 있잖아요. 그리고 책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만화책을 읽는 걸 좋아한다거나 뭐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제외하고요. 나머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좀 하게 해주시는 거,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엄마랑 또는 아빠랑 부딪히게 되면은 갑자기 확 그 지수가 올라가서, 때로는 분노 조절 장애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래서 갑자기 화를 크게 낸다거나, 또는 이제 갑자기 소리를 확 지른다거나, 또는 갑자기 분노가 확 일어난다거나, 이렇게 해서 물건을 던진다거나, 또는 물건을 부러뜨린다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엄마랑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 좋냐면, 이건 부모님도 같이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아이한테 조금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어머님들이 알게 모르게 육아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지점에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갑자기 확 같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반드시 좀 심호흡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심호흡을 하면 순간적인 화도 굉장히 다스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이나 명상, 이거를 따로 시간 내서 하시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10가지 세라는, 딱 1부터 10까지 세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그냥 평소에도 자주 하시면은요, 스트레스 완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행동이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고 했었던 행동인데, 이게, 심리학자분들이나 아니면 뇌과학자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화가 나거나, 이제 조금, 갑작스럽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럴 때 좀 심호흡을 크게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이런 것들을 하고, 제가 이제 요가 옛날에 다닐 때 배웠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심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랑은 저는 약속을 하나 했어요. 엄마도 조금 화가 날 때도 있고, 네가 말대꾸를 엄마한테 막 할 때도 있잖아. 그럴 때 이제 아이가 제안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우리 그만하자 라는 신호를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만하자라고 하면 서로 둘 다 그만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아이와 약속을 좀 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심호흡을 일단 하고,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바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 그리고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어머님들이 일방적으로 화를 이렇게 쏟아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머님들도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고, 아이들은 이제 좀 크면 클수록 이제 계속 그렇게 되면 양쪽이 다 부딪히게 되니까, 그럴 때 심호흡을 좀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 우리가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서 그냥 마냥 아기처럼 그렇게만 대해 주시면 아이가 성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은 성인처럼 이렇게 대해 주세요. 똑같은 인격체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뭔가 해소를 하고 뭔가 관리를 하고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무조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아이를 온실 속에만 가둬놓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쳐야 되잖아요. 아이들도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됩니다. 그 시기가 바로 초등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 많이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점점 짜증도 올라가고 불쾌지수도 올라가시겠지만, 지금 그리고 또 이제 쉬는 날도 많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또 코로나도 많이 좀 해제가 돼서 여러 가지 학교에서 활동들도 많이 하고 뭐 바빠요. 바쁜 나날들을 보내다 보니까 원래 하고 있었던 공부 루틴이 깨진다거나, 또는 이제 학교 생활에 좀 지쳐가지고 아이들이 짜증을 많이 낸다거나 그런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굉장히 문의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제 지인들한테도 많이 받고, 인스타 DM이나 뭐 이런 것들로도 굉장히 많이 와요. 고민이 많으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도 아이도 계속적으로, 우리 아이랑 엄마는 한 팀이잖아요. 계속 같이 가야 되는 한 팀이니까 서로 스트레스 관리하는 법, 자기만의 스트레스 관리하는 법, 그리고 아이와 함께 스트레스 관리하는 법 한번 의견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랑 직접 이야기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또 우리 집만의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야외 활동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취미 활동 1가지씩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심호흡 해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게끔,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날씨가 좋아서 밖에서 이렇게 찍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주에도 제가 또 즐거운,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소재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